1년이 지나 백운산에 다시 봄이 왔다. 작년 봄과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운이었다. 키가 한 뼘 자랐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팔뚝에는 근육이 붙었고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발바닥은 가죽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다. 1년 전 총문 담장 앞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던 그날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때는 날카로웠으나 겁을 모르는 눈이었고 세상을 향해 버티는 눈이었다. 지금은 달라져 있었다. 조용했고 깊은 곳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이었는데 넘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눈이었다. 하운이 쇠조끼를 입으면서 아침 수련을 시작했다. 120근으로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백근이 몸에 완전히 익은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문득 단해대를 10번 왕복하고 돌아왔을 때 쓰러지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적호가 말없이 쇠조끼를 꺼내 놓았는데 120근이었다. 처음 걸쳤을 때 무릎이 꺾였던 것이 당연했다. 지금은 그때와 달라져 있었다. 열흘이 지나자 5번 왕복이 됐고 20날이 지나자 7번이 됐다. 지금은 9번까지는 쓰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 10번째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적호가 오두막 마당에 서 있었다. 오늘은 산을 내려간다. 하운이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를 갑니까? 낙양성.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하운이 적호를 바라보았다. 수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없다. 왜 낙양성입니까? 세상을 봐야 할 때가 됐다. 책 속에서 강을 공부하는 것과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다르다. 하운이 잠시 적호를 보다가 더 묻지 않았다. 하운이 납덩이를 풀고 쇠조끼도 벗었다. 몸이 가벼워졌는데 너무 가벼웠다. 마당을 한 걸음 걸었는데 발이 너무 높이 올라왔고 뛰듯이 걸렸다. 한 달을 120근을 달고 움직인 몸이 자기 무게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잠시 서서 단전의 온기를 불러 몸을 천천히 적응시켰다. 적호가 낡은 도포를 걸치는 동안 하운도 갈아입고 오두막을 나섰다. 백운산 오솔길을 내려가면서 하운이 물었다. 낙양성에서 무엇을 봅니까? 정해진 것이 없이 보이는 것을 봐라. 그게 수련입니까? 그렇다. 봄 나무들이 연두비짚을 피우는 것을 1년 만에 보았다. 산을 내려오는데 2시즌이 걸렸다. 남양현을 지나 관도로 접어들자 행상이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었다. 소가 수레를 끌었고 짐꾼이 땀을 흘렸다. 하운은 그것들을 하나씩 보았다. 1년 동안 본 것이라곤 백운산 나무들과 단해대 절벽과 오두막뿐이었으니 사람들의 소리가 낯설었고 사람들의 냄새도 낯설었다. 그렇지만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 모습을 보았다. 낙양성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며 소음도 늘어났다. 점소이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모습과 물건을 파는 소리가 겹쳤다. 어디선가 악기 소리도 났으며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하나의 소리가 됐다. 낙양성 성문을 들어서자 크고 넓은 도시가 펼쳐졌다. 2층짜리 객잔이 줄지어 있었고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방에서 말이 울고 약재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였다. 아이들이 좁은 골목을 달렸다. 적호가 앞서 걷고 하운이 뒤를 따라 저작거리로 들어섰다. 더 복잡해졌다. 노점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약재, 천, 음식, 무기할 것 없이 없는 것이 없었다. 칼을 찬 자들뿐만 아니라 협객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 또한 상인들과 거지들이 있었다. 다양했다. 하운이 걸으며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는데 귀원신법을 수련할 때처럼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 들어오게 두었다. 저작거리 한켠 찐빵 노점 앞에서 수란이 있었다. 하운이 발을 멈추었다. 노점 주인 중년 사내가 아이를 잡고 있었다. 하운이랑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해진 쥐색 옷에 맨발이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이 번뜩였다. 이 녀석이 또 훔쳤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노점 주인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아이가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안 훔쳤어요. 봤단 말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진짜 안 훔쳤다고요. 지지 않으려는 목소리였다. 아이 발이 땅에서 들려 있었다. 구경꾼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노점 주인이 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드는 순간 하운이 앞으로 나섰다. 노점 주인의 손목을 잡았다.
세게 잡지 않았는데 손이 멈추었다. 노점 주인이 하운을 보았다. 앳된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달랐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잡힌 손이 꼼짝하지 않았다. 놔줘요. 하운이 말했다. 이 녀석이 훔쳤어. 상관 마라. 찐빵이 없어졌습니까? 노점 주인이 노점을 훑어보았지만 없어진 것은 없었다. 아직 없어지기 전에 잡은 거야. 그럼 안 훔친 겁니다. 노점 주인이 말문이 막혔다. 하운이 손목을 놓고 아이를 보았다. 아이가 하운을 올려다보았는데 눈빛이 날카로웠고 겁이 없는 눈이었다. 고맙다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었다. 훔치려 했어? 하운이 물었다. 아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배고팠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처럼 변명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었다. 하운이 노점 주인을 보았다. 찐빵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문이야. 하운이 품에서 돈을 꺼내 한 문을 내밀었다.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해결됩니까? 노점 주인이 돈을 받고 투덜거리며 돌아섰다. 구경꾼들이 흩어졌고 저작거리가 다시 제소리를 냈다. 아이가 하운을 올려다보았다. 왜 도와줬어요?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잠시 하운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마워요. 근데 빚은 아닌 거예요. 빚이라고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이라고 했거든요. 뭔가 해주면 꼭 뭔가를 바라더라고요. 분명 처음 보는 눈빛이었는데 묘하게 낯이 익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개울에서 봤던 눈빛과 비슷했다. 세상을 믿지 않는 눈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칠성이요. 어디에 살아? 여기저기요. 가족은 없어요. 짧고 단호했으며 더 말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하운이 노점에서 찐빵을 2개 더 사서 아이에게 내밀었다. 먹어. 칠성이 찐빵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 진짜요? 진짜야. 짧은 웃어움이었지만 칠성이 먼저 시선을 내리고 찐빵을 받았다. 하나를 바로 입에 넣고 크게 베어 물었다. 볼이 불룩해졌다. 저코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운이 저코를 보며 물었다. 잠깐 있어도 됩니까? 그래. 하운이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우리 스승님께 가서 무공을 배울 생각이 있어? 아이가 찐빵을 씹다가 멈추었다. 갑자기요. 소질이 있어 보여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노점 주인에게 잡혔을 때 버둥거리는 방식이 달랐어. 손목을 비트는 방향을 알고 있었거든. 배운 적이 없는데. 아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걸 봤어요. 봤지. 칠성이 찐빵을 마저 씹어 삼켰다. 2번째 찐빵을 손에 쥔 채 한동안 하운을 보다가 뒤에 서 있는 저코를 보았다. 저코와 눈이 마주쳤다. 저코가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칠성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다가 천천히 내렸다. 저 어르신이 스승님이에요. 그래. 무섭네요. 처음엔 다 그래. 칠성이 2번째 찐빵을 손에 쥔 채 한동안 하운을 보았다. 그리고 칠성이 하운을 위아래로 훑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저작거리에서 살아온 아이의 눈이었다. 사람을 빠르게 읽는 눈이었다. 어디서 수련해요? 하운이 잠깐 멈추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 있는 게 달라요. 무거운 거 오래 달고 버틴 사람은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손마디. 칠성이 자기 손마디를 보았다가 하운의 손마디를 보았다. 그 굳은 살은 그냥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운이 칠성을 보며 말했다. 백운산이야. 거기서 뭘 해요? 달리고 오르내린다. 무거운 걸 달고. 얼마나 됐어요? 1년. 힘들겠다. 하운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힘들어. 칠성이 2번째 찐빵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밥은 나와요? 나와. 배부르게요? 그래. 배부르게. 아이가 잠시 저작거리를 보다가 다시 하운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도 돼요? 그래. 붙잡지 않나요? 안 잡아. 진짜 안 붙잡아요? 진짜야.
아이가 잠시 더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가볼게요. 짧고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적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칠성이라 했느냐? 예. 맨발이구나. 예. 신발이 없느냐? 없어요. 적호가 저작거리 신발, 노점을 바라보다가 걸어갔다. 신발 하나를 집어들고 칠성의 발 크기를 눈으로 가늠했다. 값을 치르고 들고 와서 칠성 앞에 내려놓았다. 신어봐라. 칠성이 신발을 보았다. 아까 멱살이 잡혔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없던 아이였다. 저작거리에서 혼자 버텨온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눈이 달라져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순간 아주 짧게 흔들렸다. 칠성이 신발을 집어들고 신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셋이 저작거리를 걸었다. 적호가 앞장섰고 하운과 칠성이 뒤를 따랐다. 칠성이 하운 옆에서 걸으며 낮게 물었다. 저 어르신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데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떡해요. 하운이 잠시 생각했다. 무서운 사람인데 무섭지 않아. 칠성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운도 설명하지 않았다. 직접 느끼게 될 것이었다.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적호가 객잔으로 들어갔다. 만화로 객잔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점수이가 왔다. 뭘로 드시겠습니까? 소면, 셋, 오리구이 하나. 점소이가 내려갔다. 칠성이 만화로 안을 둘러보았는데 2층까지 있는 큰 객잔이었고 손님이 많았다. 주겹청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고 강호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 칠성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출구, 창문, 계단 위치, 뒷문 방향. 하운이 그것을 보았다. 뭘 보는 거야? 도망칠 곳이요. 급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운이 잠깐 그 말을 들었다. 이제 그럴 일 없어. 아직 하루도 안 됐잖아요. 적호가 조용히 앉아 소면을 기다리며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소면과 오리구이가 같이 나왔다. 칠성이 소면을 받아 숟가락을 집어 먹기 전에 만화로 안을 한 번 더 훑었다. 출구, 창문,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먹고 남기지 않았다. 그릇을 싹 다 비웠다. 나중에 배가 고플 것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하운이 오리구이 한 점을 칠성 쪽으로 밀었다. 칠성이 잠깐 보다가 집었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조금 커져 있었다. 적호가 소면을 먹으며 칠성을 보았다. 칠성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없느냐? 칠성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보다가 말했다. 돌아가셨어요. 2해 전이요. 무슨 일로? 칠성이 대답하지 않으며 입을 다물었고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 적호는 더 묻지 않았는데 그것도 대답이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은 달랐는데 칠성의 침묵은 후자였다. 만화로를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작거리가 저녁빛에 물들었고 노점들이 하나씩 짐을 쌌다. 적호가 말했다. 백운산으로 올라간다. 칠성이 발을 멈추지 않고 따라왔다. 하운이 칠성 옆에서 걸으며 물었다. 안 도망쳐. 아직은요. 언제 도망칠 건데. 무서우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운이 칠성을 보았다. 칠성은 앞을 보고 있었다. 저작거리를 벗어나 관도로 접어들자 멀리 백운산이 보였다. 칠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우면 도망친다고 했는데요. 응.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칠성이 앞을 보고 백운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새 신발이 관도 위에서 걸음 소리를 냈고 처음 신는 신발이라 발이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그래도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저 멀리 백운산이 봄 저녁빛 안에 있었다. 안개가 산중턱에 걸려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납덩이와 쇠조끼와 단해대 절벽이, 귀연 신법과 숨을 고르는 새벽이, 쓰러지면 일어나는 아침이. 칠성은 그것을 아직 몰랐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것이기에 알게 된 다음에도 이 길 위에 있다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백운산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밤이 되어 있었다. 칠성이 작은 오두막을 보았다. 방 2개, 마당, 낡은 평상, 붓두막. 그것이 전부였다. 저작거리에서 자란 아이라 낡은 창고, 처마 아래에서 잠든 적도 있었고
쓸만한 빈집이면 며칠씩 지낸 적도 있었다. 불편함은 아니지만 낙양성과는 다른 것 같았다. 낙양성 저작거리는 밤에도 불빛이 많이 있었다. 객잔 간판이 빛났고 노점 등잔이 거리를 밝혔으며 취한 협객들이 소리를 질러 밤이 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는 달랐다. 산 특유의 어둠이 짙고 조용하고 끝이 없는 어둠이었다. 칠성이 그 어둠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삽니까? 그래. 진짜요? 진짜. 부뚜막에서는 적호가 수박한 밥을 지었다. 조밥에 두부탕이었다. 칠성이 밥상 앞에 앉아 두부탕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지만 두부가 부드럽고 간이 맞았다. 만화로 소면보다 수박한데 이상하게 더 따뜻했다. 칠성이 그릇을 비우자 하온이 말없이 더 떠주었더니 칠성이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말했다. 밥상을 물린 후 적호가 말했다. 내일부터 수련이 시작된다. 칠성이 고개를 들었다. 무공 배웁니까? 아직 아니다. 그럼 뭘 배워요? 몸 만들기다. 칠성이 잠시 눈을 굴렸다. 적호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쇠조끼였다. 칠성이 그것을 보았다. 그게 뭐예요? 내일 입을 것이다. 무거워 보이는데요? 40근이다. 저는 얼마나 돼요? 30근쯤. 그럼 저보다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다. 칠성이 조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팔이 아래로 쏠렸다. 이걸 입고 뭘 해요? 달리고 절벽을 오르내린다. 절벽이요. 단해대다. 내일 보게 될 게다. 칠성이 조끼를 내려놓고 하온을 보았다. 당신도 이걸 했어요. 했어. 지금도 해요. 지금은 120근이다.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120근이요. 하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칠성이 하온의 팔뚝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팔뚝을 보았다. 비교가 됐다. 얼마나 하면 그렇게 돼요? 1년 됐다. 칠성이 잠시 생각하다가 더 묻지 않았다. 잠자리가 배정됐다. 방 하나에 하온과 칠성이 함께 쓰게 됐다. 집 더미 위에 얇은 이불이 2개 있었다. 칠성이 이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천장을 보았다. 하온도 어두운 방에 같이 누웠다. 밖에서는 산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계곡물 소리, 낙양성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다. 칠성이 낮게 말했다. 조용하네요. 처음에는 이상할 거야. 낙양성은 밤에도 시끄러웠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는데 여기도 익숙해질 거야. 얼마나 걸려요? 나는 일주일쯤. 칠성이 더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하온이 눈을 감고 귀원신법을 시작했다. 숨을 쉬면 단전의 온기가 왔다. 그 순간 칠성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잠이 든 것이다. 너무 빠르게 잠들었다. 거리에서 살아온 아이라 언제 어디서든 잘 수 있는 몸이 됐을 것이다. 하온이 귀원신법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이 이 오두막에 처음 왔던 날, 적호가 밥을 지어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 칠성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하온이 인기척에 눈을 떴다. 칠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하온의 귀는 이제 달랐다. 1년 동안 귀원신법으로 감각이 예민해졌다. 바람 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귀였다. 칠성이 이불을 걷고 보침 같은 것을 집어들었다. 낙양성에서 올라올 때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보따리였다. 가진 것의 전부인 것 같았다. 발소리 없이 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디가? 칠성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하온이 일어나 앉아 있었고 눈이 어둠에 익어 서로의 얼굴이 보였다. 칠성이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다.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이쪽이야. 반대 방향이었다. 칠성이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흐르고 하온이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나와봐라. 칠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나왔다. 밝은 달 아래 둘이 마당에 서서 서로를 보았다. 도망치려 했어? 칠성이 대답하지 않았다. 아까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도 된다고 했어. 그랬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야. 이유가 궁금해서. 칠성이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말했다.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아서요. 하온이 말이 없었다. 밥이 따뜻했어요. 이불이 있었어요. 신발도 생겼어요. 이런 게 오래 계속되면. 칠성이 말을 끊었지만 하온은 기다렸다. 잃기 싫어지거든요. 그게 더 무서워요. 하온이 칠성을 바라보았다. 10살 아이였지만 그 말에는 10살이 없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말이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그래서 갖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온이 마당 평상에 앉았다. 앉아봐. 칠성이 옆에 앉고 둘이 나란히 백운산의 밤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흘렀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칠성이 하온을 보았다. 이 오두막에 처음 왔을 때 밥을 먹고 이불을 덮고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두려웠었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었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고 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생각했어. 칠성이 달을 보았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지. 지금도 가끔 두려워. 당신도요? 응. 나도. 칠성이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을 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온은 가만히 듣기만 했다. 전부 없어졌어요. 집도, 밥도, 아침에 일어나면 있던 사람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낙양성으로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기대지 않아도 되고 기대지 않으면 잃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온이 달을 보며 말했다. 스승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힘든 것을 넘기는 법을 물었더니 넘기지 못해도 된다고 하셨어.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고. 그래서요. 살면 된다고 하셔서 그것을 품고 있지. 칠성이 그 말을 되새기는 것 같았다. 품고 산다. 그래.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들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야. 칠성이 보따리를 다시 가슴에 안았다.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느껴졌다. 한동안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깊은 밤 산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칠성이 말했다. 안 갈게요. 하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끼 무게가 40근이라고 했죠. 그래. 저보다 무겁다고 했죠. 그렇지. 해볼게요. 왜? 생각이 바뀌었는데? 칠성이 잠깐 생각했다. 잃기 싫어서 안 가지려 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잃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추웠어요. 하온이 칠성을 보고 칠성도 하온을 보았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게 생겼으면 가져보는 거라고요. 잃으면 잃는 거고. 하온이 작게 웃었다. 칠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왜 웃어요? 스승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랑 비슷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들어가서 자자. 내일부터 달려야 해. 칠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뭐가 비슷한데요? 자면 된다. 내일이 오면 내일 것을 하면 되고 내일 걱정은 지금 몫이 아니야. 칠성이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거 은근히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 칠성이 일어서며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멈추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말해봐.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된다. 칠성이 잠깐 멈추었다.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칠성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 위에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곧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하온은 마당에 혼자 남아 달을 보고 칼을 들었다. 귀여운 신법. 숨을 쉰다. 단전의 온기. 어깨, 팔, 손바닥, 칼자루, 칼날. 보랏빛이 흘렀다. 원을 그리며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다시 위로. 끊기지 않게 달빛 아래 보랏빛이 원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도 없이 서늘한 것이 그 자리에 남았다. 오두막 안방에서 적호가 문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 하온의 원이 지난달보다 달랐다. 더 크지도 더 빠르지도 않았지만 달랐다. 자연스러워진 거다.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원이 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적호가 눈을 감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지켜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달의 원을 그렸다. 오래전에 지금 하운처럼. 적호가 눈을 뜨며 그 기억을 억누르고 창문을 닫고 누웠다. 내일 아침 칠성이라는 아이에게 40근을 입혀야 했다. 버틸지 못 버틸지 아직 몰랐지만 오늘 밤 마당에서 하운과 나눈 말을 창문 너머로 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추웠다고. 그 말을 적호는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백운산의 밤이 깊어졌다. 달이 산 너머로 기울자 하운이 칼을 칼집에 넣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칠성이 40근 조끼를 입을 것이다. 분명 쓰러지지만 일어날 것이다.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자신이 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보랏빛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칠성의 빛이 어떤 색이 될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빛이 있을 것이었다. 눈이 감기고 잠이 왔다.